하여튼 두 간의 그 권력 싸움이 센 상태에서 미국은 한 번에 뭔가 승부를 보려는 거고 네. 중국은 그런 어떤 캐릭터도 아닐 뿐더러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극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는 최악은 지나갔다 보는데 네. 이 간극을 좁히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라. 근데 그 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좀 우세하다. 네. 중국도 이제 뭐 지금 5.4% 성장률 1분기 나왔지만은 계속되면은 압력을 받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무작정 갈 수는 없고 미국도 내년 대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여름, 가을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마 중국이 어렵네요. 먼저 깨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먼저 깨지나요? 당연하죠.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의 비중 뭐 훨씬 더 많이. 실질적인 거는 한 3% 정도. 네. 그렇게 따지면은 반년을 버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조금 더 불리한 건 분명하죠. 체면을 새로 주고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하려고 제이미 다이먼 포함해서 아니면 각 기업들이 우리 이제 예측 못 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예측을 못 해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광고를 좀 더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빌드업도 없고 너무 무미건조하게 정보만 알려드려가지고 광고가 재미없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은데 내일은 좀 더 분발해서 광고지만 광고도 재밌는 정말 유익한 그런 정보도 함께 담겨있는 그런 광고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에 또 휴장이고 그렇죠. 주말 사이에는 SNS 트럼프가 안 하지 않았어요? 네, 뭐 조용했어요. 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평온하게 주말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이번 주에 뭔가 부활을 암시했으면 참 좋겠는데 부활절이었으니까. 네네. 네, 뭐가 부활할까요? SNS를 하는 트럼프?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은 예수의 네. 부활처럼 예수 비슷한 게 뭐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뭔가 그럴 만한 인물들이 좀 나와서 등판을 해서 네네. 좀 트럼프의 이런 정책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나왔으면 일반적으로는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것만 되더라도 네. 장이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하워드 막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그룹분들도 그렇고 주식을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주식을 좋은 주식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좋은 주식. 하락할 때 네. 같이 쓸려 내려간 네. 저평가된 주식들을 매수해라라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 네.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원론적인 마일에서 좀 진부할 수 있는데 그게 네. 맞죠. 시기열이 중요하고. 근데 사실은 뭐 작년 언젠가에 트럼프가 이게 총 그 피격당한 것이 작년 9월이었나요? 11월? 7월이었나요? 9월?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10월? 하여튼 뭐 가을쯤? 지난 한 뭐 9개월 이상 네. 우리 예상하지 못한 게 많이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미국 대통령이 뭐 피격을 당할지, 네.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을지, 네. 탄핵이 또 있을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관세 매긴다 했지만 이게 자릿수가 세 자리인 그 관세를 매겨가서 협상을 할지까지 그렇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세 네 가지가. 그만큼 격동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격동의 시절에 순간적으로 진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가는 거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은 것에도 부활의 초반은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뭐 극단적인 거는 좀 지난 거라고 보시는 것이 네. 그게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과연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네. 어떻게 좀 시나리오를 생각하십니까? 체면 세우기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서로. 예, 이게 그 너무나 희한한 말인데 사실은요 지난주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국에서 협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의 그 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바꿨어요. 그러니까 WTO라든지 이런 데 나름대로 경험이 많은 이 정책적인 글로벌 국제 정치, 국제법 이런 거 관련되는 사람으로 네. 바꿨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내지는 논리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한 두 사람 바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뭐 난리 포개더라도 걔네들이 시간에 타임 리밋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우리 걸로 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좀 침착하게 가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중국몽 아닙니다. 네네. 일단 중국은 미국하고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네. 근데 좋은 건데 네. 반대로는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 우리가 일기 때 그 협상까지 마무리되는 게 한 1년 그 1년 걸렸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그러니까 최악은 벗어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한쪽이 논리적으로 나오려고 사람을 바꿨다는 거예요. 네네.
왜 감정적으로 하면은 트럼프 말대로 옛날에 김정은하고 트럼프 만난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싱가포르 만났잖아요. 네. 근데 한 번에 쇼부 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될 것 같았죠. 마치 다 될 것 같은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18년에 싱가포르에서 될 것 같았는데 네.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났죠? 베트남에서 하노이 만나서 깽판 됐잖아요. 그것도 보좌관 말고 들었으면 스몰딜로 갈 수도 있었는데 조그만 성과라도 냈어야 그러니까 탑 레벨로 만나는 것이 그만큼 뭐 아닌 뭐가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김정은 같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탑 레벨로 만나서 뭔가 쇼부 보거나 아니면 감정상하거나 뭐 큰 빅딜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상대적으로 영어로 cautious, 네. 진짜 cautious한 거예요. 침착하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네.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얘네라면 중국이 중국이요. 상대적으로. 예.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팍 딜을.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이 4월 초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중국의 그 주미, 미국에 있었던 그 중국 대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름 까먹었는데 네. 전 중국 대사죠. 미국에 있었던. 네. 그 사람을 통해서 트럼프 백악관을 연락해서 만나보려고 어레인지 미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미국이 먼저 그럼 손을 아니, 내민 중국이. 거예요? 아, 중국이. 중국이 미국을. 주미 미국에 있었던 중국 대사. 네. 그 전 대사죠. 네네. 그 사람은 이명박을 통해서 트럼프를 어떻게 해보려고 포옹콜이 갑자기 시진핑 전화해. 그럼 시진핑이 그 성격이 이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 다 되고 나서나 그쵸. 되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미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다른 거고. 그러니까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쇼부하는 건 중국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런 식으로는 네. 우리가 바라면 빨리 해결될 수 있지만은 실망도 큰데 중국은 그런 애니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대상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네네. 이게 미국이 노했어요. 노했어요. 왜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하는 딜이 단들이 아니야. 한꺼번에 만나야지 뭐 밑에 이렇게 하는 거 싫은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순서 아니에요? 외교의 순서는? 아니 미국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하더라도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자기가 다 파토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그 미팅하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나서서 엇박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밑에 레벨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 레벨에서 미팅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보통 디플로마시 외교에서 만든 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트럼프가 이지를 하는 거죠. 네. 예, 어쨌든 간에. 자, 우리 잠깐만요. 장년 부무장 김장님 그래서 중국은 진정하시고. 코셔스하게 어프로치를 해볼라 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3주 지나는 사이에 나바로하고 베센트하고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헤지펀드, 그쵸. 마켓에 신경 쓰는 국채고, 나바로는 뭐예요? 나바로는 작년에 그 까먹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 대신 갔다 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두 간의 그 권력 싸움이 센 상태에서 미국은 한 번에 뭔가 승부를 보려는 거고 네. 중국은 그런 어떤 캐릭터도 아닐 뿐더러 그런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그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극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는 최악은 지나갔다 보는데 네. 이 간극을 좁히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좀 우세하다. 중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우세하다. 아니, 죄송합니다. 미국보다는 네. 중국이 좀 우세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우세하다고 해서 영원히 끌 수는 없죠. 네. 중국도 이제 뭐 지금 5%, 5.4% 성장률이 1분기 나왔지만은 계속되면은 걔네들도 성장률에 압력을 받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도 무작정 갈 수는 없고 미국도 내년 대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여름 가을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상태로 가면은. 그래서 가장 최악이라는 것이 센티먼트가 개선은 되려고 하더라도 실제 프로그레스는 양쪽의 다른 성향 때문에 네. 이게 2분기 중에 될지 안 될지 좀 계속 watch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 중국 간의 그러한 협상은 어쨌든 지금 1차적으로 미국에서 노했고, 물밑 협상 그런 거 필요 없다. 노했고, 트럼프의 뭔가 길을 한번 살려줘야 되는데, 과연 중국에서 그러면 먼저 시진핑이 전화를 픽업 더 폰, 지난주에 그 문장을 딱 말씀해 주셨죠. 과연 픽업 더 폰을 할 것인가? 안 하죠. 빨리 안 하죠. 네, 예. 이 뭔가 이제 중국이 뭔가 깨진다거나 네네. 미국이 뭔가 깨진다거나 했을 때 서로 필요한 게 있을 때 전화기를 들 텐데 근데 아마 중국이 어렵네요. 먼저 깨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먼저 깨지나요? 당연하죠. 중국이 미국에 대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의 비중 훨씬 더 많으니. 이렇게 비중 이렇게 하면은 걔네 GDP에 간접적인 거 포함해도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인 거는 한 3% 정도.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 막 반년은
반년은 버틸 수 있지 않겠어요? 반년이라. 그리고 미국처럼 중국 시장이 중국 주식 시장이 그렇게 크러쉬하면 돈을 뜯어맞는데 네. 미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정적으로 뭐 저기 국채 무너지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패가 다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불리한 건 분명하죠. 예. 체면을 세워주고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하려고 제이미 다이먼 포함해서 아니면 각 기업들이 우리 이제 예측 못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예측 못해요. 이렇게 낮아빠지고 하면서 압력을 간접적으로 주는 거 밖에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한도가 있구나라는 걸 미국 그 백악관 내에도 이견이 있긴 있으니까요. 이견의 추가 무게의 추가 바뀌기를 기대 내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중간에 많이 빠지는 거는 사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주식들이 좀 있거나 네. 그 미국하고 관세에서 관계없는 종목이 있으니까 네. 한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이 지난 한 2주 사이에 아웃퍼폼을 미국보다 한 거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언더퍼폼을 한 거고 그게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거긴 하죠. 사실은 지난주에도 뭡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좀 있었어요. 뭐 ASML도 실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측을 범위를 뭐 과거에는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예측이 되면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있죠, UAE. 네네. 걔네도 실적이나 이런 거는 그때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10% 이상 벌어지니까 네. 바로 폭락, 20몇 프로 폭락했잖아요. 뭐 이러는 거 봤을 때는 앞으로 전망 자체 불투명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게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반등을 했건만 4,900대까지 갔다가 이것이 뭐 5,500, 600 이렇게 쉽게 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똑같은데 몇 주째 4,900과 5,600 사이 S&P 500 기준으로 네. 박스권 트레이딩이 당분간 이어진다. 미국의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밸류가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5,600 이상 안착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트럼프의 양보나 아니면 협상 없이는 5,500, 600 안정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준비하신 자료가 네. 있잖아요. 네. 그거 내용을 한번 좀 네.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하겠습니다. 거의 S&P 500 기준으로 저점을 보기는 한 맞죠. 거라고 그럼요. 볼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네.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또 더 충격 크게 발생하거나 이럴 일은 더블 없을까요? 딥인데, 더블 그쵸? 딥인데 보편 관세, 상호 관세가 일본하고도 있고 네네. 우리나라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관세가 예를 들어서 안 낮춰준다, 잘 안 낮춰준다. 아니면 품목 관세, 반도체, 휴대폰 이런 쪽이 낮춰줄 것 같은데 잘 안 낮춰준다. 네. 의외로 우리는 다 낮춰줄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네. 뭐 25%가 아니고 10%라든지 그게 안 그러면은 한 번 좀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그거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빨리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일본하고도 지난주 했다 그러잖아요. 막판에 인도하고도 하고 한국은 이번 주에 한다고 하는데 네. 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어렵죠. 네. 그러면 품목 관세, 반도체하고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더 이해관계가 높으니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고를 한다고 한 거하고 그것이 한 주 내에 1주, 2주 내에 결론이 다 납니다라는 거하고 조금 더 괴리가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참을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측면에서 거기에서 뭔가 서프라이징 네거티브하게 나온다면은 네. 모르겠습니다. 5천 다시 한번 갈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점을 장중에 찍었던 4,940이라는 포인트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한 18배에 근접한 거기 때문에 과거 한 10년간 평균에 거의 근접해서 아마 저항이 많을 거고요. 그 정도 간다는 거는 거꾸로 다시 국채 수익률이 치솟아서 다시 공포를 야기시켜야 되는데 4.39 내려갔죠? 다시 4.78 올라가면은 이거는 공포하면은 다시 또 액션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는 게 아니면 다시 4,800, 700 이렇게 그 이하까지의 가능성을 확 열어놔서 도망가겠다. 싸우지 않고 이러는 투자가가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역시 확인이 됐고 올라가는 포인트만 중요한데 현재 5,200, 300이면은 PER 개념으로서 얼마냐면은 대략적으로 과거 한 평균에서 약간 프리미엄은 19배, 20배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싸지도 않고 엄청 비싼 것도 결코 아니고 그냥 정중동 모드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5,300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결국은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여돈 앵커님도 실적이 믿으면은 안 비싸죠. 19배. 아까 좋은 주식 과거 평균보다 낮으면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회사가 줄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실적 가이던스 옛날처럼 하나 안 줄 거야. 몰라서 나도 시나리오 3개 줄게. 네가 알아서 골라.
옛날에는 마진 예측할 때 15에서 13이었는데 잘 모르겠어. 10에서 16이야. 레인지를 더 크게. 이렇게 주면은 불안하죠. 지금 EPS 포캐스트가 보통 한 11% 정도였는데 네. 올해가. 근데 그거에 대한 전망이 9%인지 8.5%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밸류에이션을 논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보류하는 거죠. 지금 좋지만은 이것을 믿을 만한 신뢰성이 과거보다 떨어지니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볼까? 그러면 액티비티, 트레이딩 액티비티도 떨어지고 저점 매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 늦게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조금 아쉬운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속도를 저해하거나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계속 남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제가 4,900에서 5,600의 박스권이고 단기적으로는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이나 뭐 그 다른 나라보다 언더퍼폼하는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미국 주식도요. 이런 상태에서 빅테크만 고집하지 않으면 주가는 올랐어요. 그 예전에 우리 지난주에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한 일주일 열흘 동안 보면 말이죠. 네. 오른 주식이 뭔지 아세요? 월마트, 코카콜라. 그 월마트가 버티는 게 저는 또 신기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중국 제품이 60% 이상이라고 네네. 하는데도 버티는 것은 왜일까? 이게 두 가지인데 중국이 뭐 B2C가 됐든 B2B가 됐든 팔잖아요. 네. 가격이 관세가 올라갔어요. 네. 두 가지 형태죠. 가격을 전가시키는 게 있고요. 네. 자기가 흡수할 수도 있죠. 흡수를 하면 월마트가 흡수한다고요? 아니요. 중국이? 중국 업체들이 네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월마트가 흡수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최종 고객이 흡수하게끔 만들면은 이제는 인플레가 야기되는 거고 네. 고객이 흡수하지 않게 만들면은 업체들의 마진이 내려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흡수하느냐? 그러니까 월마트가 흡수하느냐, 업체들이 흡수하느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반도체가 파는데 휴대폰 업체가 흡수하느냐, 유통업체가 흡수하느냐 다르잖아요. 네. 그거는 파워에 달려 있어요. 갑을 관계. 그렇죠. 브랜드 파워에 달려 있고. 네. 그건 누가 유리할까요? 지금 근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결국에는 월마트의 물건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라면서 중국 쪽 그 생산 쪽이 더 우위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월마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월마트 말고 다른 쪽에 팔 데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면 월마트도 물건을 그럼 다른 데서 공수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겠죠. 월마트 다른 구매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은 중국한테 압력을 가면은 네. 이 관세 인상의 상당 부분은 다른 데서 올터너티브한 데서 받아오는 거, 기존 있는 업체한테 압력 주는 거, 네. 뭐 이것도 한도가 있겠지만 그것이 3개월이 6개월 지나다 보면 결국은 컴프로마이즈가 된다 그러면은 네. 좋게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컨슈머들이 의외로 많이 인플레를 우려할 정도로 가격 전가가 우리 고객들한테, 미국 고객들한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3개월, 6개월은 돼요. 그 3개월, 6개월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재고가 미리 쌓아놓은 것도 그쵸. 있고 그것 때문에 1분기에 중국의 수출이 괜찮아가지고 네. GDP가 좋았던 거 있거든요. 그럼 재고가 있고 그다음에 유통 채널도 있고 그다음에 관세를 이제 흡수하는 세력들의 이 싸움에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멀티하고 약간 헷갈리는 그 시나리오가 보통 한 6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분기 때 상당 부분 아마 2월, 3월은 그게 플러스로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이 희석되는 거고 잘 나와도 네. 근데 이것이 한 3개월, 6개월, 2분기까지 갈 수 있는데 3분기 이상 되면 재고도 다 이슈가 다 해결되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 대신에 뭐 멕시코에서 가져오고 브라질에서 가져오고 뭐 가져오는 것들이 한도가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게 뉴 리얼리티구나라고 확인되는 것이 한 6개월이면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쯤 되면은 판도가 나기 때문에 가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승부가 나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 브랜드 파워가 중요하고 위상이 중요한데,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카콜라라든지 코카콜라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했던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슈가 별로 안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주가가 버티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은 반도체도 나쁘게 볼 건 사실은 없죠. 네. 반도체 관세를 막 25 매기더라도 휴대폰 업체들한테 밀리면은 휴대폰 업체가 떠안아야 되거든요. 애플이 떠안지 그러면 반도체 하겠어요? 반도체 지네들이 구할 데가 없는데 그렇게 보면 반도체 나쁜 게 아닌데 휴대폰 업체들은 개박살나는 거지. 휴대폰 업체들은 삼성하고 LG, 애플하고 막 싸우는데 지네들이 경쟁하잖아요. 네. 가격을 높여요?
높일 수가 없죠. 고객들이 반발하는데 네. 마켓이 뺏기잖아요. 그의 그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걸 잘 모르니까 미리 앞당겨서 재고를 앞당긴 리스타킹 수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가는 거고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 뭐 2분기까지는 그나마 괜찮더라도 3분기에 이제는 뭔가 수면 위로 들어올 만한 그 판도가 달라지는 게 보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생산하는 기업들이 떠안게 되게 되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월마트 같은 기업들은 덜 그 부담을 안게 되면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에도 월마트도 뭔가 일정 부분의 부담을 갖게 되고 그게 고객한테 전가 안 시키려고 마진을 줄이게 되면은 결국에 마진 줄이면 그만큼 경영이 악화되고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면은 또 그 실업률이 올라갈 거고 뭐 월급이 좀 안 좋아지고 기간이 문제인 거예요. 기간이. 그게 이제 상당 기간 좀 걸리는 그렇죠. 시나리오죠. 그리고 마진이 이제 내려가는데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 네. 마진을 다 전가시키려 노력하니까 덜 보이거나 그래서 마진이 전가시키는 걸 덜 보여서 실질적 실적이 잘 나와도 네. 실적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레딧, 믿음을 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19배가 싸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실제는 나중에 1년 아니면 6개월, 9개월 돼 보니까 20배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뭐 다른 방송인데 1분기 실적 시즌이라서 우리나라도 좋고 뭐 다른 나라도 실적은 뭐 9%고 20%인데 그건 잡소리라고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왜 그 넘버에 대해서 신뢰를 가면 사야지. 네. 근데 그게 이런 복잡 세계에서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월마트에 수많은 품목이 있고 수많은 네. 국가 뭐 중국이 중요하다지만 나머지 40%는 네. 예를 들어서 그 중국도 수입할 때 대두 수입해야 되는데 닭고기 돼지 키워야 되는데 대두가 필요한데 네. 미국에서 20%인데 미국 29% 안 사고 브라질에서 갑자기 한다는데 네. 브라질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 이것도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계약은 다시 체결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는 네. 한 6개월, 9개월 그러니까 올 가을, 겨울에나 보는 건데 미리 앞당겨서 그거를 액션을 보이고 있는 지금 한국의 실적과 실적 전망을 누가 얼마만큼 믿느냐. 이거는 결국은 브랜드 파워하고 그런 거니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 들어갔습니다만 어닝에 대한 가시성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마진하려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충분히 낮게 해갖고 이 정도까지 이상은 아닐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한인 삼성전자가 어닝이 뭐 30 몇 줄 하는데 한 10%, 15% 까고 봐. 계산하면은 이렇게 하면 15% 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갖고 밸류에이션 따져갖고 그보다 낮을 때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그렇게 간다고 하고 하면은 일단 액티비티, 트레이딩 액티비티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 본부장님 이럴 때는 앞에 예상하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 기업들도 가이던스를 굉장히 레인지를 넓게 주고 하면은 그냥 최악을 고려해서도 지금 주가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최악을 고려해서 이 기업이 최악을 고려했는데도 주가가 정말 가치를 굉장히 그러니까 새로운 게 쾅 터지면 가는 거예요. 1112. 갑자기 경구용. 네. 경구용 그것이 비만치료제? 엄청 잘 나왔다. 네. 3상을 통과했다. 네, 이거는 네. 없었던 거나 잊혀졌던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 올라가죠. 이런 거 아니면 주가가 잘 안 가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자료 보내주신 거에 보면은 진폭은 낮아졌지만 아직 좀 기다려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밑에를 봤기 때문에 4,900원 숫자를 봤기 때문에 그게 18배, 10년간 평균으로 갔기 때문에 야 트럼프가 완전히 꿈쩍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꿈쩍하는구나 하는 거 봤기 때문에 트럼프가 완전 미쳐 들어가고 다시 진짜 그거를 실행하겠다는 게 아니면은 유예한 거 우리 90일 유예한 거를 아무 협력 없이 그냥 시행해요. 그럼 다시 4,900 그때는 4,900 이하로 갈 겁니다. 90일 동안 유예했잖아요. 협상 다시 한다고 일본하고 그걸 다시 그냥 그대로 시행한다. 그러면 4,900 이하로 갑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순간에는 1분기, 2분기 실적 다 까먹고 3분기부터 다시 곤두박치신다고 볼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진폭이 10 몇 프로, 7%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 10 몇 프로, 7%는 줄어들어요. 2, 3%는 계속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전히 기다림이 필요하고 어닝에 대해서 너무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고 어닝에 대해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좋게 해주는 컨피던스가 있는 회사.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조선은 사실은 컨피던스는 아니지 넘버는 아니고 미래에 대한 꿈이니까 방산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아니면 그 개별 주식이지만 바이오에서 뭔가 새롭게 터진 거 이런 것들은 관계 없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괜찮은 거죠. 미국은 그럼 없어요? 없으니까 아까 지금 자신감 내비치면서 코카콜라 1112 많이 빠졌는데 썸슨 뉴가 나왔어. 코카콜라 먹는 거 관계없고 그렇죠. 맥도날드 이런 주식만
올라간 거고 나머지는 넷플릭스 최근에 넷플릭스가 좋았잖아요. 자신감을 줬죠. 그렇죠. 그런 건 다르죠. 그거는 이런 이슈하고 관세하고 전혀 무관하죠. 네. 그리고 2배 넘는 시총을 달성해내겠다라는 정말 장기 전망. 예, 자신감을 내고 이 시점에서 장기 전망을 의미 있게 내러티브를 주는 종목인데 이게 상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면은 관세에 무풍지대거나 아니면 상당 기간 벌어져 있는데 밸류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만 않았다면은 그쪽에 몰릴 수 있죠. 그런 종목이 필수 제품 아니면 약간 재량 소비 제품 중에서도 미국의 파워가 있는 거. 넷플릭스는 그 불멸의 그거니까. 그럼 넷플릭스하고 코카콜라 몇 개밖에 없는 거죠. 1, 2, 1, 2. 이번 주에 테슬라와 구글 실적 발표가 있고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줄지어서 있는데 알파벳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자신감을 내비추지 못할까요? 좀 보수적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섣불리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테슬라는 뭐 저기 그 모델 그 약간 싼 모델, 저가 모델 좀 미뤄진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일단 당장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해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미뤄진 건지 아니면 그것도 테크니컬 이슈인지 그런 게 필요하고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뭐 얼마 못 판다 그건 다 알려진 거고 마진과 제품의 로드맵이 미뤄지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로드맵이 미뤄진 것이 단순히 관세 때문에 진짜 부품의 이슈여서 한두 달 미뤄진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진짜 한 6개월이 미뤄진 것인지 판단에 따라 갖고 주가의 흐름은 조금 더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알파벳, 인텔, 뭐 기타 등등 그 업체들이 발표되는 빅테크 업체들이 발표되는 실적은 아마 지난주에 발표된 것과 비슷하게 특별히 가이던스의 신뢰도를 높이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자료 준비해 주신 거를 하나도 말씀 못 하셔가지고 주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짚어주세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맨 마지막에 원복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거를 그 미래에셋에서 나온 거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원상 복구가 오래 걸린다. 이거는 고점 대비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고점이 얼마였어요?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 현재 6천 넘었었죠. 2월 19일 날 2,672가 올해 들어왔어요. 코스피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스피. S&P 500.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지금 2달 됐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도 가장 빨리 회복한 게 한 6개월 걸렸거든요. 미국은 위에 올라가면은 작년에 7월 달에 패닉 셀링 한 번 있었을 때가 2달 만에 원복했어요. 이게 지금의 관세 이슈가 단기적인 걸로 승부가 난다 그러면은 한 2달이면 해결이 돼야 돼요. 2달이면 얼마야? 2월 달이 됐으니까 지금 4월 19일이니까 언제요? 2월 19일 날 미국장이 6,144가 피크였는데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나고 있죠. 승부가 안 나오잖아요. 픽업도는 안 되니까 2개월 만에 회복되는 건 늘어졌죠. 그 다음에 되면은 한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6개월. 언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 고점에서 확 빠지고 34% 빠지고 회복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2개월은 지났고 6개월 어느 사이라면은 그게 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름 지나기 전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아마 6월, 7월이면 한 4개월 지나는 시점이고 고점 대비 우리가 한때 한 20%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만큼의 임팩트가 지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저점은 다시 깨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면서 다음 2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6월, 7월 넘어갈 때쯤에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700 정도에서 5,000 사이에 작은 박스, 8% 정도의 박스를 하다 보니 빅테크만 붙들어 있어서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의미 있게 내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뭐 코카콜라나 이런 필수 소비자단에 있어서 그래도 관세의 영향을 실적이 좀 덜 받는 그런 기업들로 지금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유지하려면 그런 기업들로 좀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코카콜라하고 P&G. 프락터 앤 갬블, 존슨 앤 존슨, 약간 바이오 일부적인 거, 월마트도 버티고 이런 정도를 일부 넣지 않으면은 만약에 미국의 주식을 ETF로 하든 아마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들은 상품 출시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그 엔비디아하고 뭐 테슬라만 가지고 그것이 회복할 거니까 이걸로 80% 실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상품이 안 팔릴 거예요.
지금 그러면 TQQQ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조금 이미 갖고 계신 분, 놓고 계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2개월 지났으니까 최대한 6개월 걸릴 수 있다. 네. 6개월 만에 못 오면 또 걸릴 수 있는데 한 4개월 정도니까 한 6월까지 버텨볼까? 이렇게 마음을 갖되 나머지 새롭게 들어가는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바이오에서의 개별 중호 아니면 바이오 ETF라든지 아니면 그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죠. 코카콜라, P&G 이런 것들을 섞어 놔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진짜 미국의 긴 흐름을 보고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주식이 괜찮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2년을 보고 소프트웨어 주식을 사람은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완전히 극단적인 거를 밸런스라는 게 또 5대5가 아니고 네. 지금 내가 5개월까지 버티고 그냥 3개월 버틸 거지 않아서 이 지금 새로운 것들이 30%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 50%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엔비디아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는 실적이 5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 100불 이하 되기 전에는 싸지 않다. 얼마 싸지 전에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100불 딱 깨졌을 때가 또 저가 매수가 좀 100불이 한 들어왔죠. 22배인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닝이 안 깨지면은 네. 100불이면 싸요. 근데 한 110불 넘어가면 싸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엔비디아예요. 그럼 그 기준으로 다른 주식 다 보면 되고 네. 테슬라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200불 중반은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깨졌죠. 이게 뭐 미뤄지고 새로운 게 나오면은 200불 중반을 회복하는 게 오히려 단기 관점이구나. 이번 주 내일 모레 네. 컨퍼런스 콜 듣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안 갖고 있고 들어간다면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면 조금 생각이 좀 믹스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테슬라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줄까요? 질문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도저 언제까지 할 거냐? 왜 뭐 로봇 얘기는 언제 뭐 나오는 거냐? 로봇 택시 얘기는 과연 언제 출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에는 지금 입지가 약간 너무 좁아져서. 글쎄요. 근데 일단 그 도지 활동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이 내년. 법을 내년이요? 내년까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게 특별 지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완전한 공무원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네, 맞아요. 지위에서 TF처럼 이렇게 만든 그거를 연장시켜지기 전에 원칙적으로는 130일로 알고 있거든요. 131일이요? 네, 130일. 1년 내년 아 그래요? 내년까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의미 없네요. 나는 130일이라는 게 첫 번째 규정을 아마 안 바꾸면은 그게 네. 5월 초거든요. 5월 초요? 네. 그래서 5월 초에서 4월 말 5월 초에서 실적 발표할 때 혹시 그런 커멘트에 대가 나오는가 혹시라도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자의적으로 내년까지 한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어스틴이나 이런 데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 하기 전에 작은 저가 모델에 대한 거하고 지금 판매량에 대한 그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정부하고의 이견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don't worry much 이렇게 하는 정도라면은 글쎄요 사람들이 250불대에서 이게 350불 보고 예전처럼 6개월처럼 들어갈 사람이 예전에 10명에서 6명 있었으면 지금 10명에서 한 2명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도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그렇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원래 그들이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하면 그 말을 우리는 다 믿었었잖아요. 그럼요. 누굴 근데 믿겠어요. 너무나 이제 또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이야기들을 대중들이 듣다 보니까 뭐야 지난번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게 없네 하면서 좀 실망을 할 것 같아서 이번 어닝 시즌은 무엇보다 컨퍼런스 콜에 있었어요. 발언들을 그리고 앞으로 청사진을 진짜 좀 강력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닝 시즌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는 기대를 조금 낮춰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좋은 거는 그런 기대가 이미 조금 낮아지기 네네. 시작했어요. 이미 그래서 낮아졌다. 이미 나서 뭐 낮게 나오더라도 뭐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또 네거티브하게 10% 빠지고 네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추종을 할 수 있는 캐털리스트가 될 거냐 이거는 글쎄요 하는 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열정 넘치게 또 시장 이야기를 나눠주신 오늘 함께해 주신 글로벌 인터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